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1월 27일 현재 시각은 5시 50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계속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제가 지지 구간들 한 2,900포인트 뭐 이전에 이때쯤부터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게 하락 추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지 구간 2,900포인트, 2,800포인트, 그리고 이 추세적인 하단, 추세 하단 2,700포인트. 과연 여기를 이탈을 했는데, 이렇게 크게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하락 추세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상단 부분 여기 돌파하는 것들도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과연 진짜 이 2,900포인트, 2,800포인트 여기서도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좀 분위기가 쎄했었는데 계속 상황들이 안 좋았었습니다. 안 좋았는데 오늘 2,650포인트, 와, 여기서는 좀 2,700포인트, 2,650포인트 여기서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했기도 했었거든요. 2,750포인트 여기서도 여기 지지 구간도 있었고, 역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예상을 항상 빗나가고 이 지뢰찾기 같은 것들이 조금 있어요. 예상이 예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상을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가장 저도 경계를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제 영상을 이전부터 좀 이제 계속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은 것들은 왜 안 좋은지 뭐 다 알고 계시긴 할 겁니다. 하실 건데, 문제는 이제 브레이크가 어디 있느냐, 대응을 좀 어디서 잡느냐. 일단은 지금 워낙 이제 패닉 장세다 보니까, 패닉 장세에다가 브레이크가 없는 장세다 보니까 어디까지 빠질지 그거를 좀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술적인 반등들은 계속 반등이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추락하더라도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또 추락하고, 반등이 어제도 살짝 나오는 척 했다가 또 오늘 추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살짝 나왔네? 근데 추세적인 반등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채널에다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다가 종목들도 저는 시장을 못 이길 것 같아서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면 종목들이 다 이제 빠지고, 제가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보니까 종목들을 좀 드리지 않고 좀 천천히 드리겠다. 나중에 시장이 개선되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추천을 좀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사라든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인사이트들을 좀 드리기도 하는데, 그래요. 계속 이제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주다 보니까 지금 좋은 소식이 없어요. 진짜 뭐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이 주식시장을 좀 보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제가 예전에 카카오빵을 운영을 할 때 계셨던 분들 중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주식은 일단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판다, 그리고 금리 인상하기 전쯤에 폭락장이 올 거고 저렴해지는 주가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내피셜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정확하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 지금 1분기에 금리 인상, 우리가 키워드죠. 금리 인상의 키워드. 1분기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게 3월일 것 같기, 원래는 2분기로 보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지금 인플레이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겠죠. 물가가 상승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시장에 풀어져 있는 돈이 너무 유동성장세 때문에 부양책으로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렸는데, 헬리콥터 머니라 해가지고 달러를 막 풀었잖아요. 풀었는데 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자재, 철강, 금, 그리고 금, 달러, 안전자산, 원자재, 그러니까 실물자산의, 부동산도 특히 실물자산이고, 실물자산에 대한 가격이 다 뛰었어요. 오죽하면 중고차 가격까지 뛰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장세로 달러를 막 풀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1달러의 가치가 있을 텐데 너도 나도 1달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현금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자재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뛰고, 이게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럼 이 돈을 좀 귀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만들어야 되고 돈을 시장에 뿌려져 있는 돈을 또 걷어들여야 돈이 좀 귀해지는 거잖아요. 누구나 100억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평등하게 100억을 갖고 있으면 그 100억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100억은 누구나 다 100억을 갖고 있으면은 그 100억이라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부동산을 다 갖고 있으면 집에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뭐 하여튼 뭐 복잡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장세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끝난다라는 시점이 3월 달에 원래는 6월 달 뭐 그쯤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3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시키겠구나. 그렇게 보면서 유동성 자체가 끝난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폭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경제라는 게 생기는 그 뭐 경제 활동들을 하게 된 이후에 금리라는 게 발생이 된 이후에 금리가 인상이 된 전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은 경기가 회복한다라고 해서 이 화폐에 대한 가치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기를 오히려 조절을 하기 위해서 과열 양상들을 좀 막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검증된 그 수단들을 사용을 하는 것들의 수단의 하나일 뿐이에요. 수단의 하나뿐. 금리를 올린다 해서 경기가 거시적으로는 부채가 많은 우리도 이제 가계 부채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자 부담이 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중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항상 시장은 적응을 합니다.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금리를 인상을 한다. 겁을 엄청 먹는다는 거예요. 겁을 상당히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금리를 한번 인상을 하고 나면은 뭐 3번을 올리든 4번을 올리든 5번을 올리든 너무 경기가 안 좋은데 무리하게 올리지만 않으면 그렇게 경기에 대한 그런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무리하게 올리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상황들이. 원래 평균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때 시장에 충격이 없게 하기 위해서 0.25포인트씩 퍼센트씩 조금 한 차례 올리고 0.25 한 차례 올리고 또 0.25 한 차례 올리고 한 분기마다 0.25포인트씩 올라요 평균적으로. 이게 평균적인 금리 정책인 건데 금리를 인상하는 데 시즌인 건데 지금 FOMC에서 이 나쁜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려고 좀 뭐 이 안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합의를 하고 있는 진정 국면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 긴장이 조금 풀리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들이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일단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인플레이션, 물가에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패드에서 FOMC에서 0.5포인트를 0.25%를 올리는 게 아니라 0.5 그러니까 54배포인트 0.5포인트를 퍼센트를 한 번에 올리지 않을까. 이게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최악의 상황.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인상은 0.25%씩 25바벨포인트씩 한 분기마다 야금야금 차근차근 올려서 경기를 정상화를 조급해하지 않고 한 단계씩 적응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근데 여기 이제 50바벨포인트 0.5%씩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와, 이 정도로 지금 심한 상황들이구나. 처음부터 50바벨포인트를 올리면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격적으로 한번 진짜 외과적인 플라스틱 서저리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외과 수술을 해버리고 이 수술을 해버리고 경기를 바로잡자. 그 극단적인 선택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포인트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종목들이 나빠서 떨어진다. 다 떨어졌어요. 종목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기관에서는 증시의 하락을 어떻게든 방어를 해보려고
뺐던 이 자금들을 다시 넣었어요. 다시 투입을 하는 이 반발 매수세.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을 했으니까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정상화가 되겠지. 그래서 기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자, 제가 여기 보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을 좀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59만 7천 원에 시작을 했어요. 30만 원 공모가였죠. 59만 7천 원에 시작을 했는데 60만 원을 시장만 조금 좋았으면 됐었을 것 같은데 60만 원을 이제 터치를 못하고 일단은 떨어지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이야 매도세 좀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고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 얘네들은 다 오늘 매수를 하는 동향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뭐 장중에는 장막판에 좀 덜어냈네요. 시장이 좀 이렇다 보니까 오후장에서는 시장이 충격적으로 충격을 받고 쭉 하락하는 모습들 좀 보여줬는데 기관 금융투자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시장 증시 하락 외국인들이 이제 던지는 이 물량들을 좀 팔아내느라 오늘 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럼 다른 종목들이 지금 다 앉아서 떨어졌나?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 떨어졌어요. 다.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도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떻고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어떻고 얘네들은 조금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이상한 거죠. 지금 다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만 하면 얘네들이 다른 거잖아. 얘네들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2천 종목들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적이 어떻든 간에 뭐 모멘텀이 어떻든 간에 장기적인 전망들이 좀 어떻든 간에 다 필요 없단 말이죠. 일단 얘네들이 주식이라는 거, 증권시장이라는 거, 증권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올 4회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근데 이게 0.25%인지 0.25%인지 0.5%를 한 번에 인상을 할지 1분기 3월에는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단 말이죠. 테이퍼링이 3월에 종료가 될 수 있고 좀 급하게 하면은 3월부터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을 할 것 같다. 인플레이션 우려, 이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좀 잡기 위해서 결국에는 패드, FOMC 패드에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금리밖에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효과적인 게 다른 수단들이 다 통한 게 없었어요. 금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이런 안보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좀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약간 이런 상황들이 좀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급한 마음들이 더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러면 3월에 일단은 0.25%인지 0.5%인지 일단은 올리긴 올릴 것 같다. 근데 이게 메가톤 긴축이냐? 이게 지금 지금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기사를 보는 것처럼 이 기사들을 보면은 제가 뭐 이 내용들이 중요해서 내용들이 물론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 제목을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인플레가 1분기가 정점이다. 왜냐? 금리 인상을 3월에 금리 인상을 시키고 1분기가 끝나면은 금리 인상이 될 때쯤에는 3월 전후로는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다. 물가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선 반영하는 것들, 선 움직이는 것들 좀 있거든요. 금리 인상 시즌에 들어가면 이제 시장도 물가가 좀 안정적이게 움직이는 형성되기도 할 거니까 변수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변수는. 그리고 이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메가톤급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3월에 봐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시기적인 부분에서 2월달 중순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시장이 좀 진정은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진정 국면은 아니고 패닉 국면이잖아요. 패닉 국면이라 가지고 3분기 전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연준 회의가 또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그때쯤에는 시장에 또 약세를 또 보여줄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3월 전까지는 시장에 너무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를 시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르면은 일단은 오전에 올랐다. 그러면 오후에는 일단 차익 실현 흐름들이 나오고 봐요. 오전장에 올라버리면은 오후장은 잠시 한눈 팔다가 딱 보면은 또 떨어져 있어.
분명히 오전 10분, 30분 전까지는 양봉이었는데 30분 뒤에 잠깐 뭐 설거지하고 딱 보니까 음봉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장이 이래요. 장이. 제가 시장 탓하는 게 정말 싫어하는 상황들인데, 그럼 또 이제 3월 이 1분기라고 하니까 시기적인 포인트가 3월 전후가 되겠구나. 이전에 제가 계속 3월 전후, 3월 전후, 3월 전후까지는 뭐 다른 영상에도 종목 브리핑 드릴 때도 3월 전후까지는 뭐 계속 이제 조건부를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나쁜 인플레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금이 최고의 해지 수단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금이 안전자산이잖아요. 달러가 올라가는 이유들,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가 지금 제가 이전에 아마 영상 보신 분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달러가 1200원이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230원, 1230원하고 역사적으로 달러의 고점은 1300원 뚫은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자, 잘하면은 1200원대를 돌파를 해가지고 이 발작을 한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조심스럽게 들긴 하는데, 이건 아마 3월달까지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달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는 기업이지만 동시에 수입도 많이 하는 국가예요. 수출도 많이 하는 국가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탄탄하지 못해가지고 수입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거는 부채도 많은데 이자 부담도 늘어나는데 수입을 해오는 기업들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1200원대가 거의 역사적 고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1200원대까지 달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달러가 엔화랑 같이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 그리고 금도 안전자산이죠. 지금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나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나요? 지금은 자금 자체가 부는 소멸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돈은 없어지진 않아요. 이전이 될 뿐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라 지금 다른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내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동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게 다시 돌아오는 게 언제 될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대응을 하는 것밖에 지금 답이 없어요. 무슨 종목이든지 다 그래요. 증권 시장이니까. 시장성의 흐름이니까. 뭐 채권 시장도 있고, 뭐 환율 시장도 있고, 원자재 시장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시장격의 움직임이다 보니까, 뭐 증권 시장의 상황들이 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일단 포인트를 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성급하게 비중을 너무 확대를 시키지 말자.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대응을 잡으면 됩니다. 물론 현금이 더 넉넉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이 시간 동안 3월 전후까지 현금을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근무를 해가지고 월급을 해가지고 쓸 돈 조금이라도 더 모아가지고 돈은 현금을 모아놓는 게, 그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현금이 어느 정도 생겼어요. 현금이 어느 정도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우리가 대응 잡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바닥을 굳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 시장이 지금은 브레이크가 없는 장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브레이크가 생길 겁니다. 브레이크가 생길 거고, 그 브레이크를 잡는 모습들이 확인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는 바닥을 여기서 11월 30일 이때 여기가 바닥인지 이날 당일에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다음날 반등이 나오고 다음날 돌파를 하니까 그러면은 바닥인가 보다. 바닥이었는가 보다. 그러면은 반등 나오고 또 이탈할 때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런 것들 보면 되죠. 확인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구간. 외국이랑 기관이랑 매수하네. 지수가 이전과는 좀 양상이 다른데, 시장을 보다 보면은 그런 게 보여요. 좀 이제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종목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도 바닥을 이렇게 잡다가 돌파하는 흐름들, 이평선도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들 보여주는데, 나중에 멀리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때 대응을 잡아도 지금 이 하루에 목숨 걸고 막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조급하게 막 대응을 잡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틀리다는 거예요. 틀려요.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다. 3월 전후까지는 굳이 우리가 조급하게 우리 패를 다 사용을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금이라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을 잡으려고 하는데, 대응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바닥을 다지고 확인이 됐을 때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대응을 잡는다고 칠게요. 그럼 대응을 어떻게 잡냐? 자, 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30%가 갔다라고 칠게요. 자, 10주, 제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편이상 10주라고 표현을 하니까 마이너스 30% 10주가 갔어요. 10주가 갔어. 이런 움직임 21선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네. 1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10주를 더 사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줄 때. 그러면은 마이너스 15%가 되죠. 15%.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15%가 만약에 반등이 나왔어요. 운이 좋게. 그러면 현금 확보를 여기서 10주를 했던 거를 현금 확보를 10주를 합니다. 10주를 해요. 자, 그럼 10주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률이 0이 돼요. 현금을 확보를 하는 상태에서 0이 되고 10주를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조금 뭐 2, 3% 마이너스 30% 갔다가 2, 3% 되면 이것도 감지덕지 않은 거지.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욕심을 내. 현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들, 제 영상에서 현금 확보 얘기를 안 한 영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주에서 10주 마이너스 30% 갔을 때 10주를 더 잡으면은 마이너스 15%, 여기에서 15% 됐을 때 반등이 만약에 나와주면은 현금 확보를 또 하고 10주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10주에서 0%에서 10주를 가지고 된 거잖아. 근데 또 떨어졌어요. 10주를 더 사면 되지. 근데 이제 10주, 이게 이런 식으로 대응을 잡되 분할 매수를 항상 염두를 해놔야 돼요. 항상 보험을 두시라는 거예요. 10주에서 15% 떨어졌어. 아니죠, 다시. 10주에서 30%가 떨어졌어요. 그럼 또 10주를 더 잡아요. 그러면 15%가 되잖아요. 그럼 또 떨어져요. 20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15% 맞춰놨는데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25%가 떨어졌어. 만약에 30%또 떨어졌어. 마이너스 30%, 20%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15% 20주였는데 또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30%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20주를 더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15%가 되죠. 배수. 그리고 또 여기서 15% 잡아가지고 40주를 갖고 있는데 또 마이너스 30%가 갔어요. 그러면은 15% 빠지고 15% 더 빠지고 15% 더 빠진 상황이니까 거의 뭐 50%가 거의 빠진 거예요. 그럼 40주 잡아놨어요. 40주 또 사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5% 돼요. 근데 이거 대응을 다 잡은 것들을 한 달 안에 내가 대응 잡는다. 뭐 무슨 스캘핑 하는 게 아니고서야 한 달 안에 대응을 잡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3개월, 6개월, 3개월 진행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이까지 와요. 근데 제가 6개월 보면은 보통 이까지 옵니다. 이까지 와요. 이게 평균 단가를 조절해 나가면서 야금야금 대응을 잡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이너스 15%로 갔어요. 이게 보면은 거의 마이너스 50%가 간 건데, 떨어진 건데, 내가 마이너스 15%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5%가 반등이 안 나오겠냐고요. 그럼 이때는 내가 20주 잡아서 20주 잡아서 40주 됐는데 마이너스 0% 본전 구간 오면은 20주는 덜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30주는 덜어내는 거예요. 현금 확보.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 또 떨어지면은 10주를 갖고 있으니까 10주. 이런 식으로 대응을 계속 잡아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뭐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고 사실 종목들이 안 떨어진 종목이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고 뭐 기업 산업들이 어떻고 뭐 제 종목이 제가 지금 마이너스 50%고 30%고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냉철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저도 물론 안 물릴 수가 없는 장이에요. 여기 이 주식시장에서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아시아도 그렇고 다 떨어지고 있는 일본도 그렇고 다 떨어지고 있는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물릴 수는 없는 장세인 거죠. 안 물릴 수가 없어요. 안 물릴 수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응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평균 단가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내 현금을 내가 뭐 10억이 있던 100억이 있건 주식시장에는 공평합니다. 공평해요. 평균 단가 수익률로 치니까 이거 평균 단가를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느냐, 그게 앞으로 6개월 뒤에 내 계좌 수익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이 떨어진다고 그냥 울고만 있으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때일수록 더 이제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고 이제 대응을 좀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머리를 차갑게 좀 식히시고, 저도 물론 물려 있어요. 마이너스 30%가 가도 더 사서 대응을 잡고 냉철하게
좀 이제 조급하지 않게 오늘이 아니어도 돼.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내가 팔기 전에는 손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겪고 나면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이런 진짜 힘든 장들. 그럼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중에 우리 주식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평생 주식을 할 건데 부동산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부동산을 6, 그리고 뭐 주식을 비중 뭐 4, 아니면 2, 뭐 그런 식으로 주식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돈이 뭐 100을 갖고 있든 100을 갖고 있든 뭐 30억을 가지고 있든 뭐 10억을 가지고 있든 주식 다 하잖아요. 평생 주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아니라도 뭐 1년 뒤 대응 잡지 뭐. 시장이 경기가 코로나가 또 안정이 되고 금리도 좀 정상화가 되고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그때 천천히 좀 대응을 잡지 뭐. 그렇게 안전하게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그렇습니다. 그게 또 현명한 시장이 아닐까, 시장이지 않을까,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자, 나만 힘든 장세가 아니에요. 다 주식시장에 우리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고 차트적인 분석들, 기술적인 분석들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근데 제가 항상 차트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은 기업성인 부분들이랑 기술적인 부분들이랑 따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차트만 보고는 이 기업의 뭐 악재가 뭐가 있는지, 산업이 뭐가 있는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재무가 보더라도 지금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은 죄송하지만서도 뭐 해기가 있었는지, 셀트리온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신라젠, 오스템, 그런 뭐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도 임원들 매도 블록딜 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에 대한 비중은 항상 현금도 비중이다. 현금도 종목이다. 현금이라는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을 내가 최대한 많이 갖고 있겠다. 그렇게 주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우리한테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대한전선이라든가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증권 업무적인 스케줄이 있죠. 그런 종목들은 그 스케줄에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되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 지금은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상관없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회복을 해줄 것이다. 근데 내 평균 단가는 오늘이랑 똑같으면 안 되죠. 시장이 회복을 나오면은 우리가 그때 지켜보다가 천천히 대응을 잡되 여유 있게 대응을 잡되 시장이 회복이 돼가지고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 올라와 있을 때가 본전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비중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 오늘 뭐 종목들 뭐 브리핑을 드리는 게 상당히 지금 의미가 없는 장세니까 오늘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멘탈에 대한 그런 좀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좀 드리도록 하게 됐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저도 지금 종목들 추천을 안 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다 됐다. 그런 생각들이 들이면은 야금야금 종목들을 추천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종목 추천해가지고 이 올라가는 거, 이 종목들도 있잖아요. 지금 올라가잖아요. 얘네들도 올라가잖아. 올라가는데 내일도 올라갈까요? 오늘 사면 뭐해? 내일 떨어질 거면은 오늘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럼 지금 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오늘은 올라가도 내일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술적인 반등들을 기술적으로 그냥 반등이 나온 것이냐 아니면 추세적인 부분들이냐. 추세적인 부분들 악재가 해소가 되고 소멸이 되고 이제는 악재가 더 이상 악재가 아니게 됐을 때 그때 천천히 대응을 잡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저도 이제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수익률도 뭐 종목들을 추천을 안 드렸으니까 수익률이고 뭐 그런 것도 없겠죠. 자,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혹시라도 여기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여기 이 제 채널에 오시면 채널 메인에 있습니다. 제가 뭐 수익을 잘 내가지고 누구보다 다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를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그냥 뭐, 안전하게 4% 뛰기, 4% 손절, 4% 매도, 그 기준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손실을 난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손실이 안 나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메인에 오셔가지고 안내 영상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별 내용은 아니었는데, 뭐, 시간만 많이 잡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좀 이제,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말이, 필요 없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필요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시고, 자신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뭐 산전수전 겪었으니까 지금 이런 장이 오랜만에 찾아온 장이 역대급이긴 해요. 베스트긴 합니다. 베스트긴 한데 그래도 뭐 이게 주식이란 원래 이게 주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유동성 장세가 직전에 좀 있었어 가지고 그만큼 변동성이 더 큰 상황들이라 가지고 감당이 살짝 안 되긴 하는데 뭐 다 똑같으니까 시간 지나가면 결국엔 지나가더라. 우리가 1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종목들이 손실이 났었는지 기억하진 않잖아요. 자,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